사실 요새 뭐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IT 버블하고 이제 많이 비교하는 어떤 그림도 나오고 네.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인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을 이제 상회하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기대도 있지만 돈을 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제라든지 또 주식시장 자체 또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이러한 분위기 흐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가격 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이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는 것들이 글로벌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뭐 전환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선두주자가 사실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어떤 성적이 뭐 이번에 조금 잘 나왔다라는 부분,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바로 소개를 해드려서 좀 당황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생방송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공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좀 빅 이벤트였는데 하나는 아주 크게 영향을 좀 작용한 거고 하나는 예상대로 나왔다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FOMC 의사록은 뭐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뭐 이미 1월달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 때문에 뭐 연준이 조금은 뭐 3월이라든지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대감이 낮아진 부분들이어서 그 FOMC 의사록 자체의 어떤 충격은 상당히 뭐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장마감 후에 나온 뭐 아무래도 전 세계가 다 이번에는 기다렸던 것 같긴 한데, 예, 이렇게 한 종목 실적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모아졌던 게 뭐 있었나 정도 10% 상당히 관심이 컸던 부분인데, 뭐 다행스럽게 정말 네. 다행스럽게 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 또 장외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거로 봐서는 뭐 AI 이 사이클 자체가 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뭐 실적이 동반되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 아니었나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요 전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 기대가 컸던 만큼 우려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가 한 종목의 실적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예상에 좀 미치지 못한다면 뭐 이런 그러면 시장은 꺾이는 건가? 뭐 이런 우려도 좀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을까 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만약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뭐 조금 이제 시장을 미스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 추세적인 하락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뭐 AI 사이클을 얘기할 때 그게 뭐 하루 이틀에 사실은 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뭔가 장기적인 어떠한 흐름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보면 뭐 좀 뭐 오늘 다행스럽게 이제 뭐 실적이 이제 비트를 하면서 좀 다행인 하지만 만약 뭐 미스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미스를 했어도 뭐 이렇게 크게 장의 흐름에 그게 대세적인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네. 앞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렸던 게 꼭 주식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뭐 위험 자산이랄까요? 그런 자산 시장에도 좀 분위기를 많이 최근에 보면 미쳤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상을 비트했다? 뭐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 뭐 지금 분위기는 뭐 사실 요새 뭐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IT 버블하고 이제 많이 비교하는 어떤 그림도 나오고 네.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인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을 이제 상회하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기대도 있지만 돈을 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미국 경제라든지 또 주식시장 자체 또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이러한 분위기 흐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이제 뭐 가상화폐 가격 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이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는 것들이 글로벌 경제 또 글로벌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뭐 전환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분명히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선두주자가 사실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어떤 성적이 사실은 좀 시장을 크게 뭐 이번에 조금 잘 나왔다라는 부분,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계속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겁니까?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사이클 뭐 이러한 네.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올 한 해를 봐서는 뭐 단기적으로 뭐 좀 출렁거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올 한 해 또 어떤 큰 틀에서 봐서는 좀 상승 흐름을 좀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미 연준의 이제 뭐 그러니까 미 연준보다는 사실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다시 재개된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형성이 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하향 안정을 한다라고 하면 뭐 양대 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AI 기술 부분이라는 한 축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어떤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좀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내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요새 이제 밖에 이제 뭐 기관 세미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 두 가지 이제 큰 좀 그 경제가 두 가지 양손에 칼을 들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사실은 미국이 상당히 이제 좋았던, 그때도 이제 미국이 이제 장기 호황을 좀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물가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90년대는 아시겠지만 이제 IT,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 보급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은 이 두 가지, 물론 아직 뭐 구체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쪽에서의 어떤 메리트를 다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경기라든지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세 흐름을 좀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텃밭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만들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더 본격화되느냐 안 되느냐 어느 정도의 속도냐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남아있는 과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서 발표된 시장이 모두 주목했던 엔비디아 실적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반도체 수출 얘기 좀 진단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좋고요. 뭐 앞서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제가 드렸듯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도 사실은 좀 오늘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봄이 찾아온 듯한 그러한 지표를 사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이죠. 2월 달에도 사실은 좀 조업일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지금 20일까지 어저께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5일 정도가 이제 조업일수가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이제 39%나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더 고무적인 거는 그동안 사실은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화권 수출 자체가 잘 안 됐었는데 이 중화권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 특히 이제 뭐 본토보다도 지금 대홍콩 수출 자체가 상당히 아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 1월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 대홍콩 수출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한 200%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인 거고요. 중국도 1월 달에 한 44%가 늘어난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2월 달, 아직 뭐 2월 달은 뭐 구체적인 품목, 국가별 품목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홍콩 수출이 20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30%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은 다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수요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기대보다도 사실은 좀 수출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반도체 수출이 봄이 이제 좀 크게 봄이 성급 다가왔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조금 이제 수출 지표라든지 생산 지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부지런하십니다. 정말 많은 보고서를 쓰시는데 이 제목 중에 반도체 수출의 봄은 성큼 다가와라는 보고서에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좀 견인하고 있다. 예. 이 그래프가 진짜 최근 들어서 좀 솟는 그런 흐름. 그것도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대중 수출이 그거를 좀 많이 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그래프 보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차트를 네. 제가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여기에 있는 차트인데요. 결국 지금 파란색 차트가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고 이 회색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총 수출 증가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은 되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 수출 자체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인데 반도체만 지금 유독 상당히 큰 폭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이제 상위 5개국의 수출
이제 1월 달까지 수출액을 쭉 증가율을 좀 뽑아봤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 홍콩 쪽에서의 수출 이것이 이제 한 200% 정도 전년도 대비 200% 줄었고 중국도 1월 달 한 44%가 늘어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게 되면 뭐 47%, 42%, 뭐 100% 이렇게 늘어난 상황들이니까 뭐 수치만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작년 1월이 워낙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좀 높은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수출 증가폭 자체는 시장을 예상치를 저는 좀 상회하는 어떤 수치라고 좀 봐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반도체 수출이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선 엔비디아 실적과 좀 연결해서 살펴보면 뭐 엔비디아 얘기를 지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주인공 단연 화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드리게 되는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8%대 거의 9%대 넘게 10% 가까이 상승도 했었는데요. 요 엔비디아의 실적 지금 좋게 나온 부분, 요 부분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금 회복 요것과 연관지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뭐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랠리를 펴고 있고요. 뭐 미국 주식은 뭐 M7에서 로 대변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환유 효과도 있긴 하지만 거기도 보면 이제 반도체와 관련 IT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독일은 그 사상 최고치를 거기도 계산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다른 종목은 잘 안 오르고 AI와 관련된 셉이라든 이러한 종목 자체가 거의 독일 주가의 한 70%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AI와 관련된 수요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자체가 예상보다 이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결국 물량이라든 이런 수요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시그널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춘제 연휴 끝나고 나도 TSMC 자체도 상당히 좀 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뭐 또 실적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오늘 엔비디아가 보여줬듯이 결국 이제 수요라든지 또 매출 성장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 AI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수요 확대 이러한 흐름 자체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도 최근에 이제 뭐 아직은 이제 경기 자체가 뭐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어떤 그 대출 지원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펴면서 여하튼 조금 이제 경기 살리기에 사실은 좀 나서기 시작을 한 분위기 자체도 결국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부분 자체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이러한 뭐 중국도 결국은 AI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뭐 그러한 쪽에서의 어떤 수요 확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좀 형성되고 있어서 뭐 저희가 뭐 실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AI와 관련돼서 제가 실제 뭔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뭔가 수요가 딱 나와서 이게 우리가 뭐 스마트폰처럼 뭔가 이게 좀 와닿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아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다가서면 쓸수록 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상당히 좀 초기 국면인 부분들인 것 같고 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 그 수혜를 받는 데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보면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한적인 어떤 종목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러한 조금은 좀 불균형적인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보면은 진짜 놀라워요. 예. 전분기 대비해서 뭐 265% 급증,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말씀입니다. 이익은 뭐 769% 급증. 이게 그러니까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그렇죠. 일단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모든 거를 지금 독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지금 AI와 관련된 뭐 이렇게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이는 데는 많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또 그것이 또 시장의 마켓을 점유하고 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저희가 불투명한 상황들이고 뭐 대표적으로 중국도 뭐 반도체를 계속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몇 년째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듯이 지금 AI를 선도하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어떤 그러한 기업들 자체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른 주발 업체가 이제 따라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AI 보급률 사이클에 있어서 초기 국면은 반드시 뭐 승자 독식과 비슷한 어떤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제 애플이 이제 선두 주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이제 들어왔던데 뭐 초기는 뭐 지금도 애플이 뭐 막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는 사실상 다 애플이 다 먹은 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고 중국이 이제 이러한 어떤 시장의 단계라는 것이 항상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분간은 좀 엔비디아 독주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플은 여전히 물론 애플입니다만 묘하게 최근 시장에서 AI 그 바스켓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좀 제외되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도 보이니까. 뭐 내년에 뭐 또 네.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네. 이제 그것을 탑재를 하고 하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아직 대중화보다는 이제 조금은 이제 이 시장을 넓혀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좀 엔비디아 또 몇 개 그 관련 업체 이제 조금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성숙이 되게 되면 우리가 뭐 컵에 물이 차듯이 이제 넘쳐나면서 이제 뭐 조그만 이제 관련 업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수혜를 받는 뭐 모습들이 사실은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M7이 아니라 이제 M10, 뭐 M20, M2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 자체는 조금 올해보다는 좀 내년, 내후년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M7에서 조금 M5, 3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드는 뭐 지금 흐름이기도 한데 M&M이라고 해서 M&M도 있고요. 뭐 예, 그렇긴 한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늘어나는. 예, 당연히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더 키워가 보면 바이코리아 그러니까 우리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저PBR주 관심도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을 최근에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모멘텀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합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 그 외국인 수매수 자체가 상당히 어제 하루 이제 조금 이제 매도가 네. 좀 나오긴 했지만 올 2월 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19일까지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한 월간 기준 한 6조 6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서 가장 많이 샀던 게 지난 1월에 한 6조 3천 정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뛰어넘었고 오늘 또 분위기로 봐서는 또 외국인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4개월 연속 사실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된 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주로 이제 대형 업체들 코스피 200 종목을 주로 이제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저PBR 이러한 어떤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기본에 깔리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쪽이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수출이 회복이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이 이제 국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내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실은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탈중국 자금들 자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뭐 거기도 이제 뭐 목이 찬 부분들도 없잖아 있으니까 슬슬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가 해서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의 흐름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자체 거기에 뭐 환율도 사실은 지금 1,330원이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은 환 메리트도 이제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 자체가 외국인의 어떤 지금 순매수 부분을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심은 이제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일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오늘 뭐 엔비디아도 뭐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앞으로 더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단순하게 좀 뭐 오늘 자료로 나오는 차트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우리나라 외국인 비중이 지금 보게 되면 2000년 초반, 뭐 화면에 보이기는 2000년 초반 수준에 비해서 아직은 한 5%포인트 정도 이제 외국인 순매수 비중 자체가 아직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수준만 보게 되면 분명히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전기 전자 업종 우리가 뭐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업종을 보게 되면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비중 자체가 한 11%포인트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외국인 매수세가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 뭐 이러한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사실은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사실은 조금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중국이 조금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드렸는데 중국이 조금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뭐. 엊그제저 이제 LPR도 뭐 예상보다 많은 한 25핍이나 내려줬고 또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서 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또 대출을 좀 해줬고 네. 어제 나온 또 뉴스는 이제 증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형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러한 펀드들의 그 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사실은 또 이게 꼭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든지 뭐 이게 장 초반, 장 후반에 기관 매도 물량을 제한하는 매도를 제한하는 어떤 그러한 조치들을 이렇게 잇따라 발표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춘제 연휴 기간 동안 여하튼 관광이 중국 내 관광 자체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 자체가 중국이 뭔가 조금은 이제 좀 회복이 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측면. 이것이 결국 국내에서 좀 드리워졌던 중국 리스크 자체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면 외국인 어떤 매수세의 흐름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위원님? 탈중국,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려는 자금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자금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인도나 뭐 대만, 인도, 대만 여긴 좀 올랐고, 네. 그럼 한국, 일본도 많이 올랐고, 그럼 한국밖에는 적당한 곳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좀 그러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가 여하튼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부양 차원에서 지금 저PBR 뭐 이러한 정책을 뭐 다음 주 아니면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 또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도체 경기도 이제 좀 살아난다라고 보면 조금 한국에 대한 시각들 자체를 조금은 좀 뭐 비중 확대라든지 뭐 이러한 시각으로 조금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조금은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뭐 일본 주식시장도 보면은 뭐 슈퍼 엔저를 통해서 여전히 조금은 계속 메리트가 사실 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뭐 저희도 최근에 이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어서 왜 저렇게 오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제 뭐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차용하고 있는 그런 저PBR 정책이라든지 또 가계 금융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뭐 비과세 혜택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알게 모르게 지금 기시다 내각이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슈퍼 엔저라는 부분 자체가 여하튼 일본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슈퍼 엔저 분위기 자체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2분기 정도 되면 여하튼 미 연준이 뭐 금리를 뭐 아직 불투명하지만 대부분 6월 정도는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고 있고 또 BOJ 자체도 일본은행도 2분기에 여하튼
뭔가 조금 초완화적인 정책을 조금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엔화가 좀 강세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일본 주식시장의 메리트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약화될 수 있고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경기라든지 환이라든지 또 거기에 만약 중국까지도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조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현실화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기대감 자체는 조금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속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 예.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으로 듣겠고요. 물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막바지 국면이 상당히 조금 이제 요동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임금도 생각보다는 잘 안 떨어지고 있고 뭐 임대료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뭐 한때 유가가 79불까지 이제 가는 이러한 모습 또 운송비도 사실은 좀 오르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어떤 불안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재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긴 하지만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물가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나설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좀 과도한 어떠한 좀 우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저는 아직 갖고 있고요. 여하튼 지금 미국 경기 뭐 다 지표는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최근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좀 부진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뭐 오늘 뭐 좀 호두도 가격을 내렸듯이 이러한 가격의 하락 요인도 사실은 좀 자동차에서 가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또 이제 고용 시장의 흐름도 뭐 이렇게 뭐 둔화 시그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더 강해질 가능성도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현 수준에서 유지한 20만 초반권에서 유지한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물가의 어떤 둔화 흐름이 다소 정체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다시 재급등하고 할 가능성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물가 쪽은 뭐 계속 둔화 쪽으로 가는 흐름이 여전히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뭐 FOMC 뭐 의사록에도 있듯이 조금은 좀 뭐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미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위원님 6월 인하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